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엄마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한 언니예요.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정말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봤어요. 과학고를 가려면 선행을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죠. 저도 아이가 과학고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되던 부분이 선행을 많이 안 한 것이었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누구도 속 시원하게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정작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영재고 과학고 대비반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수업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공부를 하니까 지금 내가 배우는 부분이 어느 과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과학고에 다니는 직속 선배가 없거나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들도 다 각자의 공부했던 히스토리가 달라서 어디까지 무슨 책으로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딱히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원에 설명회도 다니고 저희 아이는 이과 최상위권의 비밀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곤 했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가 과고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치르고 보니까 이제 와서 그때 어디까지 선행을 하면 좋았을지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고를 졸업한 친구들과 엄마들에게도 카톡을 보내봤더니 역시나 비슷한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 영상에 선행을 어디까지 하면 좋은지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질문에 장문의 답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그 질문을 읽어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해답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질문을 요약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과학고 준비 중인 중2 학생입니다.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 진도는 2학년 2학기를 나가는 중이고 수학은 2학년 1학기 심화 A급을 나가고 있고 영어는 고등학교 문법 독해를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미리 당겨야 했는데 준비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 진도가 많이 느립니다. 종합학원을 다녀서 당겨야 할까요? 아니면 독학을 해야 할까요? 귀찮으시겠지만 진짜 저 간절합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방학교 재학 중이고 경북 과고 지원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과거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네이버 교육 카페인 이공계의 별이라는 카페에서 지방 과고를 나온 대학생들과 자주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과 서울권 과고가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나온 학교는 엄마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서울에서도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원 팀 수업도 많이 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였어요.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물론 지방 과고도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무조건 선행을 많이 빼고 와야 고생을 안 한다.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간혹 선행을 안 하고도 조기 졸업이 가능했고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방 과고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기 졸업, 조기 진학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대입에서 치르는 입시 전형도 거의 비슷해서 같이 경쟁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에게 어떤 이상적인 교육 관계자, 선생님 같은 조언이 아닌 엄마로서 좀 더 학생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과학고는 일반고보다 수학, 과학 단위수가 높고 굉장히 심화 과정으로 배워요.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그 경북과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학년 1학기에 수학 6단위, 통합과학 6단위, 물리2 2단위, 화학2 2단위, 생투 2단위, 지학2 2단위, 정보과학 2단위 이렇게 과학만 16단위를 배워요. 물론 정보 과목은 대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아이가 졸업한 그 학교의 교육과정과 거의 비슷해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그 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보면 화학 1을 배우는데요. 저희 아이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름만 화학 1이고 내용은 거의 화학 2 과정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학년 1학기인데도 통합과학 전체를 배우고 물리나 화학도 원 과목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투 과목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과학고의 특징이죠. 물리 원이나 지학 원, 생원 이런 건 집에서 하고 오란 소리죠. 게다가 수학의 경우는 저희 아이가 다닌 학교가 1학년 1학기 때 수 1, 2를 한 번에 끝내더라고요. 정말 말만 들어도 수학, 과학 진도와 그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반고는 통합과학을 1학년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배우고 각각 4단이에요. 그리고 물화생지 원과목도 고2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요. 투 과목은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워서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고요. 게다가 제가 이번에 학교 알림이를 찾아가서 경북과학고와 저희 아이가 나왔던 그 학교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니까 경북과고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평균 62.4, 통합과학은 62.5, 물리학 2는 51.5, 화학 2는 68.8, 생명과학 2는 66.9예요. 저희 아이가 졸업한 학교는 수학이 52.6, 통합과학 79.5, 화학 1 77.9, 물리 2 72.9. 이게 바로 1학년 1학기 평균이었는데요. 정말 수학, 과학 잘한다는 친구들이 모인 학교인데 평균이 너무 실망스럽죠?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뜻이에요. 중학교 때 수학, 과학 항상 A를 받던 친구들이 난생 처음 보는 숫자의 성적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고1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저희 아이가 기숙사에서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전화했던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리고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과목, 예를 들어서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 동시에 선생님이 여러 분 들어오셔서 각각의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1단원부터 차근차근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 개념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중간, 끝, 마구 섞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게다가 한 학기마다 의무적으로 과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써야 해요. 배우는 양에 비해서 정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해서 2학기 때 성적을 올려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름방학이 짧은 데다가 대학에서 하는 R&E 프로그램에도 참가해서 2학기 대비 공부를 또 많이 못했어요. 1학년 성적은 정말 누가 선행을 많이 했나 그런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정이 있어도 저희 아이와 비슷하거나 더 똑똑한 학생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공부 양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고는 2학년에 올라가서도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가 되면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조기 진학이나 조기 졸업을 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기 위한 마지막 학기라고 생각하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정말 과학고에서 가장 치열한 한 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기 진학과 조기 졸업 대상자는 과학고의 1학년 성적으로 결정해요. 조졸권은 상위 10%, 조진권은 상위 누적 40%에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요. 2학년 올라갈 때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속상해해요. 한때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이 같이 입학을 했는데 누구는 먼저 나가고 누구는 남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과학고는 IQ 조기 졸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 검사한 IQ와 사설기관에서 한 번 더 검사한 IQ가 모두 140이 넘으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과학고에 입학하기 전엔 들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영재고나 일반고와는 또 다른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과학고를 준비하는 분들은 적어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1학년 과정은 제대로 공부를 끝마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일찍 더 많이 공부한 만큼 일찍 졸업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학원 설명회를 가면 그 학원 관계자들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실력이 비슷해지고
대학 입시 실적이 좋으니까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력은 하루아침에 비슷해지기도 힘들고 비슷해진다고 해도 등급이라는 그 성적의 서열이 존재하잖아요.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또 달라서 그 성적이 일반고와 똑같이 9등급제로 나뉘어요. 또 대학 입시 실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고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신이 좋지 않으면 과학고는 그 공부하는 내용이 수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서 따로 수능을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암튼 학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재고나 과학고 대비반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해서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과학고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릴게요. 조진, 조조를 한다고 해서 또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입시에는 운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조진권에서도 예상 외의 입시 결과가 나와서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올림피아드 수학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서울대 수학과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은 종종 발생하고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을 더 올려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절권이나 조진권인데 일부러 3학년까지 남는 상위권도 많았어요. 과학고 입시는 거의 수시라서 3학년 1학기로 교육과정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여름방학이면 자소서를 쓰고 9월에 원서 접수를 하면 수능 전에 웬만하면 1차 발표, 면접 이런 게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입시가 굉장히 빨라요. 3학년 시간은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서울권 과고는 조진, 조절권이 아니어도 워낙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3학년까지 남아서 공부하면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학교에 갔고요.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더라도 의대나 서울대에 간 친구들 소식도 많이 들었어요. 암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체적인 과거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현재 중학교 내신이나 과학고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중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고등 하이탑 과학으로 화원, 화투, 물원, 물투 그 공부를 꼼꼼하게 하라고 말해주겠어요. 그리고 물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퍼펙트 물리라는 교재가 과학고 1학년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어요. 지학과 생명과학은 들어가서 해도 괜찮지만 어려운 파트는 좀 미리 공부하고 가면 좋겠죠. 수학도 수원, 수투까지 실력 정석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가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친한 언니. 마지막으로 과학고 입시에서 2차 소집 면접 문제는 보통 중등 심화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수학, 과학 중등 과정도 평소에 심화 수준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입학하고자 하는 과학고의 학교 홈페이지 그 자료실에 가서 소집 면접 문제를 출력해서 구술 면접 스타일로 미리미리 연습해 보세요. 과학고를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 파이팅 하시고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